아, 이제는 은행 슈퍼사이클이 왔어,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7년을 보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작 한 2년하고 한 4, 5개월 지났는데 이제 딱 100% 올라왔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때 당시에 본 게 약 10배 정도 올라간다 갖고 샌드박스 10배고라는 그러한 유튜브 명이 있었는데, 그게 은이 이제 10배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닉네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딱 100% 올랐는데, 그 당시 기점 한 17불 정도 되었으니까 이 기점으로부터 한 12배 정도 올라간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오른 게 이제 딱 2배 올랐고, 이제 시세가 바닥 구간만 조금 뛰어넘었을 뿐이다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과 은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한 1대 6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대 90 구간이죠. 그러니까 현재 금에 비해서 은이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 투자를 할 이유들이 충분히 넘쳐납니다. 현재 너무나 좋은 구간이 있다. 일단 담비님께서 금값은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떨어진 게 없습니다. 떨어진 게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20%까지 올라갔다가 그 프리미엄이 한 이제 2, 3%로 내려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17%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프리미엄이 빠졌다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현재 가격이 정상인 겁니다. 우선은 최근에 소식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환율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부터 개념을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과거에 이 환율이라는 건 어차피 금이나 은으로서 사용이 되었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금의 경우엔 1971년도까지의 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가 있었고, 이게 환율이란 거죠. 은의 경우에는 1935년까지 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회가 있었습니다. 고작 해봐야 이제 100년 전 은은, 그리고 금은 이제 5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금 본위 시대, 은 본위 시대에 살았다는 거였죠. 그러나 현재 화폐 시스템은 이제 그것과 분리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한 화폐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금과 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중앙은행들이 사용을 못했던 이유들이, 한정된 자원인 이 금과 은은 이게 전체 총 경제 성장과 또는 경제 후퇴를 커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 통화량을 차지하는 신용과 부채가 약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부분들을 전통적인 금과 은으로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경제는 성장 그릴 때 더 많은 양의 돈을 필요하게 되고요. 경기 후퇴를 그릴 때는 더 디플레이션 공황에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통화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금으로 된 화폐나 은으로 된 화폐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을 아예 사용을 안 하냐? 그건 또 아니었죠. 금과는 이제 화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통화량이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이게 시간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시기에서는 더 많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반면에 이 경제 성장 국면에서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현재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은 나오더라도 공교롭게도 금과 은을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나올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최종적인 가격 전망에 정말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가장 유력한데, 브릭스가 현재 주체가 돼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실시를 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과거 이 로마 제국의 금 본위제만큼 아니더라도 전체 글로벌 통화량을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30%에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금화 시대나 아니면은 금태화 시대나 약간 이런 기간에서는 한 50%에서 100% 가까이 이 금이 전체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 차지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발생하면서 이 금보다 많은 더 통화량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지금은 전체 통화량만 보더라도 15% 정도 차지하는데, 글로벌 부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정말 적은 수치입니다. 금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대체를 하긴 정말 힘들어요. 신용과 부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대체를 한다? 그게 먼 미래는 가능할 수 있더라도 향후 한 4에서 5년 기간 속 이번 사이클에 내에서는 금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비중이 한 30%에서 더 많이 올라가 봐야 50% 초과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까지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과는 괴리감이 정말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금값 한 돈에 뭐 6만 불 간다, 뭐 10만 불 간다, 아니면은 금값 뭐 100만 불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결국 금이랑 은을
샀다라는 거는 이 우리가 이걸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잘 방어하고 첫 번째 그 잘 방어를 넘어서서 결국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건 투자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 돼 있으면 투자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무리 잘 쳐줘봐야 1트리온스의 만불이 최대치입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은값은 한 200불이 가장 적정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한 50년 전에 저희 금값을 은이 지금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1트리온스 35달러가 이제 금토현재가 폐지가 된 다음부터 한 60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 금은 이제 스태플레이션 기간에 맞물리고 몇십 년 동안에 고정되어 있던 게 풀려버리면서 24배 정도의 상승이 일어났다면은 현재는 지금 그때랑 다른 게 금퇴한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금퇴한과 비슷한 시스템, 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점유율의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냐라고 봤을 때 한 50%는 절대 안 되고 한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약 2배가 더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는데 글로벌 통화량이 상승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라면은 7,500불까지는 한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은은 한 200불까지 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전망 추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의 시대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반되는 스태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과거 근본이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스템 개편으로 이제 금과 은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시즌이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 굉장히 불안 국면도 이제 빠져드는 구간이 있어요. 이 빚과 신용이 현재 연결돼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이런 파산으로 직결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건 누군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건데, 빚을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자금이 몰수됐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934년도 뭐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잘 봐야 되는 게 그때는 금본위 통화 시스템을 고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더 마른 통화를 찍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의 빚을 최종적으로 국가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예금했던 거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다더라.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금과는 이제 별개로 된 통화 시스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가 결국에 그 금융권에 있던 문제들을 다 상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런은 일어나더라도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예금자들이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사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경제 이러한 사회 기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으로써 시세 차익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형 침체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금 본위 시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거는 경기가 좋은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변동되는 금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미국 국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은 오히려 달러 패권을 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중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빚은 누군가가 상환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채무 불이행했을 경우에 이제 개인의 자금이 몰수되는 특이한 케이스보다는 근 20년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더 많은 통화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랑 은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 금이랑 이제 은이 현재 슈퍼세이클을 밟고 있는데 금보다는 은이 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금하고 현재 가장 이 대립구도가 있는 게 뭐냐 보면은 미국 채권이죠. 근데 이 채권에 대한 구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미국 채권은 현재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데 일단은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이 미국 채권을 매수해주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노란색 선인데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죠. 이게 12월까지 나타난 그래프인데, 이제 미국 대선 전에 구입을 해주던 게 이제는 구입이 대선이 끝났으니까, 트럼프가 됐으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 미국 채권을 매각하는 중국 진영의 그래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런 현상들이 이제 미국 채권이 정말 안전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게, 미국 채권은 앞으로 더 많이 발행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구입자, 누가 구입을 해주냐, 지금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현재 다른 나라 국가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안전 자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균열이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뭘 하고 있냐? 금과 은을 매입 중에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미국도 진짜 위기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금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심화된 이유 중 하나는 금 수입량이 증가하는 데 기인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미국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고 런던에서도 미국으로 한 600톤의 금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도 현재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의 패권을 더 오래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힘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리고 개인들의 연체율 심화와 앞으로 이 GDP 자체가 현재 미국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꺾이는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 미국의 국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이 미국에 있는 문제점이고, 그러면 달러의 패권을 오래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실상 정말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금이라도 급하게 매수를 하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쪽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금 미국이 정말 급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이번의 상승은 어떻게 본다면 중앙은행이 펼쳐져서 일단 올라가는 게 1차 사이클의 특징이고, 이제 2차와 3차 사이클에서는 개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 구간이다, 초입 구간을 이제 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금도 이동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경우에도 몇 년간 금을 매입하던 중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한 5개월 동안 매수를 중단을 해왔었어요. 그랬던 걸 이번에 지난 한 11월 12일부터 재매입을 하면서 최근 4개월 순 매입을 유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7,361만 트리온스를 보유 중에 있고, 이번에 2월 말에 16만 트리온스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수요가 견인이 되는 그러한 시즌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차 강세와 3차 강세, 결국에 더 많은 구매력이 펼쳐질 부분들이, 중앙은행은 여러분 전체를 차지하는 게 한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에서. 근데 이거 왜 누가 많이 들고 있냐? 이제 많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나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50%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중앙은행의 전체 점유율이 금을 갖고 있는 게 15%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적다. 그것보다 이제 개인이라는 이러한 자금 주체와 아니면 또는 이제 기관이 많이 유입이 되었을 때 진짜 시작이란 거죠. 금의, 은의 상승이. 아직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많이 관심 갖고 개인들도 조금씩 구입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많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이 좋았던 기간에는 위험자산이나 채권 시장으로 흘러갔던 이런 자금들이,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금과 은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형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또한 앞으로 시대 상황에서 크게 발생될 요인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 이 인플레이션이란 건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이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한 바 있었는데요. 또 이제 미국의 과거 대공황의 원인 또한 미국이 금 본위제를 고수하게 되면서 화폐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폐로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또는 화폐가 너무 많이 팽창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형태로 갔다라는 거죠. 또 이제 케인즈가 말하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국민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현재 글로벌 정세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문제를 거론되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은 이제 돈을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트럼프의 상호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탈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이제 금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올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세금을 징수를 하는 형태가 개인들에게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게 현재 글로벌 정세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렇게 징수하는 이런 세금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금과 은의 매수 견인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부채도 좀 많이 가치가 낮아지고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면 현재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나 이러한 미국의 부채 문제들이 결국 물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불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이제 GDP 성장 자체가 높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1분기 GDP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서 예측 나왔던 게 마이너스인데 실제 결과가 진짜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는 현재 꺾이고 있는데, 반면 그리고 이번에 도지에서 해고한 게 3만 명이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나온 게 20만 명이 지금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일반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한 23만 명이 지금 갑자기 미국인들이 해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둔화와 함께 물가까지 상승을 받으면 이게 현재 미국 경제에 정말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경기 둔화는 금과 은의 가격 둔화를 의미하는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서 더 많은 통화량이 찍히게 되면은, 통화량이 찍혀서 인플레이션 발생되면은, 그러면 이제 은가격은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이제 화폐 시스템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 같은 경우는 채굴 가능한 은의 매장량이 64만 톤입니다. 채굴량은 180만 톤으로 금보다 한 8배 정도 많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금보다 8배가 많아요. 이제 은의 총 공급량이. 근데 여러분들 금과 은의 교환비율은 은비는 1대 지금 99간이잖아요. 이거 지금 시대에서 너무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금은 교환 비율은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6에서 1대 19간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뭐 금보다 은이 더 귀했던 구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중국에서. 특히 이제 금보다 은이 귀했던 기간들도 과거 역사 기록에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이제 금비가 1대 90까지 떨어진 게 너무나도 이제 은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금은 2016년도부터 올라갔다라면은 은은 2022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 내에서 이게 보통 은이 한 7년 이내로 보통 올라갑니다. 다. 이런 기간적인 측면들까지 고려했을 때 2030년도 이전에는 금은비가 한 1대 39까지 좁혀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보다 한 200%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은 투자를 대부분을 하고 있어요. 금은 많이 없습니다. 은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금보다 금이 더 좋다 그것도 아니고 금보다 은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은의 변동성이 좀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금만 하셔도 무관하고, 반면에 나는 수익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처럼 1대 19간으로 좁혀지면은 은이 전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시가총액 형태로 글로벌 통화량 대비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일단 현대사회에서 은분위 시기로 돌아간다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9간까지는 좁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1대 6에서 1대 19간까지 있었지만 이게 현재의 구간에서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지난 50년간의 기간을 봤을 때 1대 34 이렇게 1대 30 이런 식으로 좁혀졌던 기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과거처럼 1대 34 구간 언제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보다는 확실히 은이 더 올라갈 건데, 최근 2년간의 금과 은의 상승률이 동일하게 나왔다라면은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은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은은 더 많아요. 총량이. 그러나 시가총액 측면에서 시가총액 측면에서 은의 시가총액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낮아요. 은이. 작년에 지금 추월당했어요. 이 비트코인이 은을 추월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은이 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금과 은의 교환비율로 봤을 때 이제 좁혀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도세도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보면요, 우선은 가장 큰 금과 은의 강세장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시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른에 따르면 최고의 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시세적으로 최고의 상황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여전히 바닥 구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신뢰가 갑니다. 왜 신뢰가 가냐? 안경 썼고 일단은 이제 웃는 상에다가 그리고 뭔가 이 믿음이 가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분석을 했을 것 같은, 이제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가 중에서 이렇게 생긴 분들이 특히 분석을 잘 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어느 분야건 간에 좀 한쪽으로 뭔가 깊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아주 좋은 이미지. 일단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기술적 분석에서 노련한 시장 분석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칼럼을 제가 왜 가져왔냐, 제 관점과 너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천재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10에서 15년 주기로 움직이는 반면 채권은 3에서 40년도의 추세성을 보일 수 있다. 정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제가 과거에 분석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3, 40년 동안 올라가는 그러한 계절성이 1980년대까지 발생했다. 1980년대까지 채권 금리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최근까지. 근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강세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결국에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통화를 발행하는데 이게 매수를 계속 해준다면 괜찮은데 이 인플레이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더 많은 채권의 이자율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올라가다가 한 이제 40년 또 내려가고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 역사적으로 금은 마지막 두 번의 장기 강세는 약 11년 동안 지속되었다. 뭐 과거에는 뭐 9년이 있었고 이제 2000년도에도 한 7년 가까이 올렸고, 보면은 대략 한 10년 주기가 이제 있는 거죠. 보통 횡보할 때 약세는 한 10년 정도 횡보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또 20년 횡보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세라는 거는 몇 년 동안 횡보한다 이거를 딱 특정져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경기가 성장할 때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이제 불안 국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채권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있는 게 매우 드문 현상이다. 저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라고 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똑같은 이런 뷰를 이분은 이제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 일단 주식은 장기적 강세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금과 은이 급등했던 1960년과 1970년대 연상시키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과거에 이제 1960년대 베트남전이나 이런 걸로 정말 돈이 많이 풀렸고, 1965년도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 너희들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금 찍고 있어, 금 내놔 하면서 금을 뺏어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이 22,000톤이나 있었는데 이런 금이 지금 그때 당시에 한 10년 기간 동안에 8,500톤까지 줄어들었어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보다 더 달러가 많이 찍혔어, 이걸 의심해서 빼간 거예요, 국가들이. 그러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끝난 기간이 8,100톤으로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현재까지 공적인 미국의 그 보유량인 거죠. 근데 이 당시하고 비슷한 연상시키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이게 뭔 말이냐, 경기가 둔화되면서 통화량이 풀린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의 투입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률과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강세장은 맞다라는 거죠. 금과 은은 이미 13년간의 커브앤드 패턴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고, 자, 이거 커맨드 패턴 제가 2년하고 5개월 전에 딱 커맨드 패턴이 뭐다 올라가고 나서 보는 거 다 보죠. 근데 손잡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손잡이 부분, 금은 손잡이 부분, 은눈 바라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패턴의 손잡이, 그러니까 패턴 완성 돌파 구간도 아니에요. 보통 이건 돌파해서 매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패턴과 이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되고 보는 건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최근에는 그걸 이용해갖고 털어먹는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턴의 완성 과정의 마지막 바닥을 공략해낸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몇 퍼센트? 금은 100%, 은도 100% 올랐다, 상승률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오른 거는 초입 구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갈 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브 핸드 패턴이 벗어났음을 확인했다, 이 말은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며 이런 강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13년간의 완성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의 경우에는 5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이 앞으로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은 투자자들은 금속이 수년간 비교적 박스권 범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를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금은 비율은 1대 90으로 높게 유지가 되어서 은의 상대적 저평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은이 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 그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강세장에서 은은 결국 금보다 성과가 좋았다 라는 거죠. 와, 이거는 과거 금의 장기 이전 고가를 뛰어넘고 금이 몇 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기간 속에서는 은이 더 많이 올랐다, 그거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은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직도 은을 좀 돌덩어리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과거 우리가 박스권에 매몰돼 갖고 확증 편향, 최신 편향 이런 앵커링 효과에 갇혀갖고 사고라는 무지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과 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기존 투자를 결정적으로 앞지르면 더 많은 자본이 귀금속으로 흘러들어서 특히 은의 이익이 될 것이다. 와, 엄청난 내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많은 자본들이 이제 금과 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 경기 불안과 통화량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뭐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공황과 유형이 여러분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대공황이 여러분들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아니, 요즘 뭐 대공황 뭐랑 다 대공황인데, 일단 저도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왜? 일단 첫 번째, 대공황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대공황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독일형이 있죠. 독일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습니다. 자, 독일형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금본위제를 폐지해갖고 더 많은 돈을 찍겠다라고 중앙은행이 다짐을 하고 돈을 찍어갖고 이 패전국이 가진 이러한 돈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한 게 독일형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갖고 독일 그때 마르크화가 진짜 미친듯이 찍혀내면서 돈의 가치가 0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 미국형은 뭐 있나요? 미국형,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미국도 금본위제가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요. 그래서 1929년도에 그 전에 한 10년 동안에 방만하게 이제 돈이 써왔고, 그리고 뭐냐, 이때 당시에 미국은 대공황도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제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이 금을 기반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풀지 못하니까 여기서 결정을 빨리 폐지를 하고 돈을 찍는 선택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이 그래도 심각하게 나온 게 5년이었고, 이런 여파가 나아지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다. 근데 이러한 미국형 대공황은 디플레이션 공황이었습니다. 이때는 금이 폭락했어요. 못 올라갔습니다. 폭락하고 회복을 하는 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공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다 대공황이 아니다, 독일형 인플레이션 대공황이냐 아니면 미국형 디플레이션 대공황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만 하면 다 대공황. 근데 무슨 대공황인지 말로 안 해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공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한 상황은 은행이 막 수십 개가 무너지고 파산하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구간에서 대공황의 초기에서는 시장이 발작하면서 금과 은도 폭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기가 아니라 중기와 말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결국에 이 채무 상환을 중앙은행에 준다, 통화량을 찍는다. 이 미국형, 과거의 미국형이 아니라 이 독일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한 10% 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연평균 10% 이상입니다. 12산 2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독일형인데, 독일은 이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당장 영끌에서 다 금이랑 은사도 다 이득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기는 그렇고, 말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금과 은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 돈이 계속 찍히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불황을 최근에는 돈을 발행을 통해서 되고, 이러한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의 가격은 별개로 움직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중국이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 스테이블 코인은 만든 거는 있는데 그게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이제 은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그냥 금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의 교환 비율로 쓰지, 은이 올라갈 걸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은혜 같은 경우 산출 수요가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 가속화가 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4차 산업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봐야 돼요. 4차 산업 단순히 금과 은이 평생 올라갈 거야. 평생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는 기간과 횡보하는 기간이 10년씩 발생된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발생되냐? 4차 산업이 지금 성장하는 구간의 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성장이 끝나고 실제 갑자기 인간 대신 갑자기 로봇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 나 대신 막 로봇이 출근하는 거야. 만약 로봇을 내가 한 1억 주고 구입했는데 그 로봇이 나 대신 출근해서 매달 200원씩 벌어와요. 그러면 생산력이 극대화되면서 국가의 부채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 상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로봇이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가 미래에 온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금과 은이 못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한 시대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최소한 5년은 걸린다. 5년.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5년입니다. 5년은 넘게 걸려요. 해봐야 이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하고, 지금 해봐야 로봇팔이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팔이 인간을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년은 굉장히 이 불안 국면을 빠져는 구간이 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갖고 경기를
작년에는 막 둔화되는 막아왔어요. 단기치 발행하고 이래서. 네, 근데 앞으로는 한번 둔화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돈을 풀 텐데 결국 이 5년 후를 보고 돈 풀기를 선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의 성장을 더 빠르게 촉진시켜갖고 경제 성장 자체를 더 크게 올린다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보고 세계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서 돈을 푸는 정책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이거를 이제 중국이 현재 달러 탈피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발행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